코로나19 바이러스 팩트체크.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선 코로나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 감염이라고 정의했어요. 간단히 말해 호흡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수산시장에서 박쥐를 식용으로 먹으며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되면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과 같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무증상 감염자 전파 가능성을 밝혔고,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증상은 물론 경증 환자에게 감염증이 전파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임상 경험으로 확인되는 코로나19는 감기 독감과 유사한 증상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주요 증상 부분을 알아두는 게 감기와 독감 그리고 코로나19를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제로는 어떠한 합병증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한 연구 결과로는 여러 합병증이 온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치료한 뒤에 나타나는 후유증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중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하기 힘든 브레인 포그, 앉아있으면 불편한 가슴 통증, 속쓰림 증상을 동반한 위장 통증, 보랏빛으로 변하는 피부나 건조증 등 피부 관련 질환, 예측 불가능한 만성 피로가 있습니다. 후유증 외에도 소외계층의 생활장애, 방역으로 인한 중독 피해, 의료진들의 감염 피해, 기업들의 피해, 영안실 부족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코로나19,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다같이 알아볼까요? 먼저 기침, 오한 등과 같은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3-4일간 일단 집에서 머무르세요. 둘째, 혹시 고열이 발생한다면 1339 혹은 지역번호 120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셋째,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 2m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요. 넷째, 공기 중 침 농도를 낮추기 위해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인 소독은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외출할 땐 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 미리 예방해야 해요. 이와 같은 개인위생 말고도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도 중요한데요. 첫째, 내원 환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전염 위험이 있는 환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관리하여 전염 위험을 낮춰야 해요. 둘째, 방역 물품을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보다 안정적으로 병원 운영이 가능할 거예요. 셋째, 선별진료소 확진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인에 대한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확진자와 접촉이 많은 개개인의 의료진들의 감염 관리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해요. 마지막으로 감염 최소화 지침을 마련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드라이브 스루 아시죠?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이 방법은 진단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건 물론 환자 의료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었죠. 혹시 법률적으로도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인데요. 코로나19는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가지 단계로 나눠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되고 후에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시행할 수 있는데 위반할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경기도에서는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무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리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를 예방하는 방법 코로나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코로나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화이팅!